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빈출 판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판례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의함 이런 지문이 10문제 이상 출제가 됩니다. 물론 민법은 거의 32문제 이상이 판례가 출제되지만 공인중개사법도 10문제 정도는 출제되기 때문에 판례를 반드시 숙지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묘기지권과 관련된 판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묘기지권과 관련해서 한 문제 정도 시험에 출제됩니다. 분묘기지권이란 오래된 분묘는 그 땅을 소유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묘를 강제로 이장시킬 수 없는 거죠. 분묘기지권이 취득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남의 땅에다가 주인 동의를 받고 분묘를 설치한 경우, 그 다음에 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분묘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기지를 점유하고 봉제사한 경우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땅에 묘를 설치했다가 그 묘를 팔면서 묘 이장하겠다, 이장하지 않겠다,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분묘란 유골, 유해, 유발 등 시신을 매장하여 사자를 안장하는 장소를 분묘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해, 유발은 죽은 사람의 머리카락이 되겠죠. 이런 것도 머리카락을 묻어놔도 분묘기지권이 인정이 됩니다. 죽은 사람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분묘기지권은 봉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암장, 평장, 평평하게 묻어놓거나 암매장을 하면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고요. 객관적으로 분묘가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봉분이 있어야 되겠죠. 봉분이 있어야 되고 평장, 평평하게 묻어놓거나 암매장을 하면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서법상 공시방법은 갖추어야만 분묘기지권이 인정이 된다. 가묘, 예장도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신 없이 가짜로 묻어놓은 묘, 미리 묻어놓은 묘를 예장이라고 하죠. 자, 다음은 62번 판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봉분의 기저 부분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봉분의 밑바닥 부분뿐만 아니라 그 주위의 공지를 포함하는 지역까지 미치며 구체적 범위는 개별적인 분묘를 보고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봉분 뒤에 사성이 조성되어 있다 하여 사성까지 반드시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죠. 봉분의 기저부분, 분묘기지는 요 동그란 봉분의 기저부분이고요. 기저부분뿐만 아니라 상석, 그 다음에 옆에 비석, 사성은 반달 모양으로 둔덕을 조성해 둔 것, 봉분대에 있는 것, 이것을 사성이라고 하는데 사성까지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반드시 미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안 미치는 것도 아니고 사회 통념상 개별적인 분묘를 보고 판단을 하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미칠 수도 있고 미치지 아니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판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분묘기지권에는 그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 내라 할지라도 기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분묘기지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망을 하여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고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배우자를 쌍분 형태로 합장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고 단분 형태로 합장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망하여 이미 그 분묘가 설치되고 그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그 후에 사망한 다른 일방의 합장을 위하여 쌍분 또는 단분 형태로 분묘를 설치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즉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분묘기지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분묘기지권이란 지상권에 유사한 물건입니다. 지역권에 유사한 물건이 아니라 지상권에 유사한 물건이 되겠고요. 존속기간에 대해서는
민법의 지상권의 최단기 존속기간의 법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봉제사하고 관리하는 한 영구무한히 존속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지상권의 최단기 존속기간의 법리가 적용된다면 경고한 건물은 30년, 목조 건물 15년, 공작물은 5년이죠. 그러면 분묘는 특수공작물입니다. 그러나 5년이 아니고 분묘를 봉제사하고 관리하는 한 영원히 존속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영원히 존속된다고요? 5년이 아니고 지상권의 최단기 존속기간의 법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판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은 시효취득합니다. 주인 동의받지 않고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따라서 이 시효취득을 한 경우에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분묘기지권 취득하는 게 세 가지라고 했죠. 주인 동의받고 설치한 경우, 주인 동의 없이 설치해서 20년 지나서 시효취득하는 경우, 세 번째는 자기 땅에다가 분묘를 설치해 놓고 묘를 이장한다, 이장하지 않아야 한다, 아무 말이 없으면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시효취득의 경우에만 무상지료가 원칙입니다. 그러면 시효취득 빼고 나머지는 지료를 지급하는 게 원칙이 되겠습니다. 다음 판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류물인 임야에 대한 분묘 설치 행위의 성질은 처분행위다. 보존행위가 아니라 처분행위이기 때문에 종산에, 문중산에다가 종원의 분묘를 설치하는 것도 처분행위이므로 사원총회 결의가 있어야 된다. 종중규약이 있으면 규약에 따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묘기지권에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거나 원래의 분묘를 다른 곳으로 이장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는다. 소극, 이 말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적극하면 인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필요한지 여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적극이라는 말. 소극하면 인용하지 않는다. 적극은 인용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분묘를 신설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밖에 있는 것을 안으로 이장하는 것도 역시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판례 보겠습니다. 묘지 내의 시설물로서 비석은 분묘 1기당 1개로 제한되어 있고 분묘에 이미 비석이 설치되어 있는데 나중에 다시 비석이 설치된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전자의 비석 설치자가 후자의 비석 철거를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 할 수는 없다. 분묘의 기지인 토지가 분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데 그 토지 소유자가 분묘 소유자에 대하여 분묘 설치를 승낙한 경우 그 분묘의 기지에 대하여 분묘 유지를 위한 분묘 기지권을 설정한 것인지 여부, 적극 그렇다 설정한 것이다. 분묘의 부속시설인 비석 등 제구를 설치 관리할 권한의 소재, 제사주재자, 종손에게 있다. 및 제사주재자가 아닌 다른 후손들이 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것이 제사주재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분묘가 위치한 토지 소유권자가 토지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 배제 청구로서 그 철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원칙 소극이라는 이야기죠. 구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떤 판례냐 하면은 판례가 갑이라는 남자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A라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A라는 부인이 있었는데 A라는 분이 있고 B, C, D 이 갑이라는 남자분이 부인이 4명이나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C라는 부인하고 셋째 아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합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넷째 아들인 D가 여기다가 비석을 하나 더 세워버렸습니다. 갑, D, G, 묘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C가 소유자잖아요. C 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로서 이 D의 비석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구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분묘기지권자인 A가 분묘기지권에 기해서 이 비석 철거를 구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토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로서 이 비석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시험에 나오진 않았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이장되었다면 그 이장된 분묘를 위하여도 그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예, 분묘기지권이란 만약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죠.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사망을 했다 하더라도 뒤에 죽은 배우자를 쌍분 형태로 합장을 하거나 단분 형태로 합장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분묘가 집단적으로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가족묘나 이런 것처럼 분묘가 여러 개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전체가 분묘기지권 효력이 미치고 있다면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다른 곳으로 이장하는 것은 가능하다고요. 효력이 미치는 범위 밖으로 이장하는 건 안 되고 밖에 있는 분묘를 효력이 미치는 범위 안으로 이장하는 건 안 되지만 여러 개의 분묘가 집단적으로 설치되어 이 전체가 분묘기지권 효력이 미치고 있다면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이장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새로운 분묘를 신설하거나 밖에 있는 걸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안으로 이전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나 분묘가 집단적으로 설치되고 그 전체가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고 있다면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이장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분묘의 수호 관리나 봉제사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또는 관습상 호주 상속인인 종손이 그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 권리는 종손에게 전적으로 속하는 것이고 종손이 아닌 다른 후손이나 종중에서 관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종손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분묘의 수호 관리 및 봉제사를 하지 아니하고 공동 선조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 현실적으로 선조 분묘를 수호 관리하고 있으면 분묘기지권이나 분묘 등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종중에게 있다. 예, 분묘기지권은 종손, 장남에게 전속되는 권리이다. 그러나 이 종손이 분묘를 관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고 종중에서 관리하여 왔다면 분묘기지권은 종중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칙은 종손입니다. 종손, 장남을 말하죠. 종손에게 있는 것이 원칙이다. 자, 그 다음에 자기의 소유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토지의 소유권이 경매 등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면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가 판결에 따라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 액수가 정해졌음에도 판결 확정 후 책임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료의 지급을 지체하여 지체된 지료가 판결 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이 되는 경우 민법 287조를 유추 적용하여 새로운 토지 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 대하여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예, 그렇죠. 우리 지상권에서 지료도 판결 전후 합해서 2년간 지료를 연체하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것처럼 분묘기지권도 판결 전후를 합해서 2년간 지료를 연체하면 분묘기지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는 경우에만 무상지료가 원칙이고 시효 취득 외에 나머지는 지료를 지급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죠. 그 지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2년간 지료를 연체하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것처럼 분묘기지권도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판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